오늘도 몰랐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이 퀴즈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땡땡이라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면 아프리카에서는요, 이렇게 통한다, 이런 일종의 속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퀴즈 정답은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부캐를 오랫동안 머리를 맨날 이렇게 뽑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머리가 이만큼 빠질 거야. 아니,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방송인 박명수 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사연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사연이 많이들의 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요. 저희 집은 대대로 탈모인인 게 똑같다. 시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30대인 아들까지 가발을 쓴다. 그래서 3대가 같이 사는 집안에서 가끔 욕실에 널어둔 가발 때문에 깜짝 놀란다. 네.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아. 이 박명수 씨도 탈모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AI가 나오는 세상인데 머리털 나는 건 왜 아직도 안 나왔냐? 네. 라고 하시면서 1,000만 명이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걸 해결을 좀 해달라. 라고 말을 했고요. 이거 그렇군요. 해결하면 진짜 난리가 난다.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이게 제일 걱정이다. 이렇게 네. 또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거 실제 대선에서요, 탈모 관련된 공약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에서 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네. 또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라고 하면서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 기피, 관계의 단절은 이 삶의 질이랑 직결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차별적인 시선과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코 개인적 문제로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탈모 관련 이 공약이 나오나 하고 저도 좀 탈모가 있어서 귀추를 좀 주목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 대선 공약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공약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탈모 사실을 직접 밝힌 연예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직접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아쉽죠. 네, 여기 이거 야 모자 주세요. 이거 날아가면 큰일 납니다. 아 카메라 돌려라 말이야 지금. 아니, 사실 뭐 이렇게 웃음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이용주 평론가, 굉장히 꽤 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 탈모인으로서 겪는 고충 이런 걸 좀 털어놓기도 했었잖아요, 그동안. 네, 맞습니다. 탈모에는 뭐 연예인이고 뭐 연예일 안 하시는 분이고 이거 구분이 없습니다. 네. 앵커님은 탈모 고민 없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굉장히 풍성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배우 이덕화 님이 아무래도 이 탈모 관련해서 연예인 쪽으로 가장 유명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도시어부 님께서 그때 그 연기를 하시다가 제일 싫었던 지문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라는 지문이었대요. 근데 네.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사극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 네. 이유가 본인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발을 쓰기 때문에 가장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배우 홍석천 씨 있지 않습니까? 네. 홍석천 씨는 자신의 탈모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M자 탈모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숨기려고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해보고 막 이거저거 해봤지만 네. 결국엔 마음을 내려놓고 탈모를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남자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유 씨도 네. 이 콘서트 이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예능에 출연해서 어떤 분이 언니 머리에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이 원형 탈모가 네. 와가지고 이 스트레스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용진 평론가는 그 뭐 대선 공약에 혹시 탈모 관련된 공약이 있나 살펴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공약들이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그 약 먹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탈모되면 약을 이제 복용하는데 그 약이 좀 굉장히 비쌉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 이식하는 거 이런 것 좀 굉장히 제가 기초를 주목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일은 없었네요. 혹시 뭐 다음 대선에 뭐 공약으로 나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호응을 얻을까요? 아, 다음 대선까지 제 머리카락이 견딜 수 있을지 그것부터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자 조상현 대표. 네.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네. 이걸 좀 극복해 보겠다 이러면서 가발을 쓰시는 분들도 적지 네, 않아요. 그래서 탈모 가발 전문가 저희 조상현 대표 특별하게 모셨는데 네. 아니 그럼 머리숱의 차이가 진짜로 외모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네. 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흔히 머리빨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네. 머리빨 하면 뭔가 옷빨 이런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게 느끼는데요. 그래요? 뭐 제가 85년생, 올해 40살입니다. 40살인데 아. 저를 조금 굉장히 젊게 동안이신데요? 동안으로 네. 봐주셔서 그러면 제가 머리가 얼마나 크게 이미지에 좌우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아. 네. 여기 이제 실제 제 모습이고 확실히 가발을 쓰셨을 때 더 젊어 보이시는. 이렇게 하면 제 네. 친구들 사이에 제가 이렇게 있다면 오히려 40살이 아니라 50살, 60살도 볼 수 있는 이만큼 강력한 게 이제 머리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아니 네. 사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당당해지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남모를 고충도 분명히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탈모라는 게 뭔가 외형적으로 주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네. 실제로 저도 탈모가 엄청 시작됐을 때 21살, 2살부터 탈모가 시작이 됐었는데 정말 그때는 사람 만나는 거를 그냥 완전히 끊고 지낼 정도로 근데 그게 제 외형적인 느낌보다는 그게 주는 저의 우울함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외형적으로 거울을 봤을 때 안 예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뭘 할지 막막해지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 근데 가발이 굉장히 근데 자연스러우셔서 네. 저 사실 몰랐어요 가발을 네. 쓰신지. 네. 네, 제가 뭐 오늘 가발 전문가로 나오긴 했지만 예. 뭐 이렇게 다시 또 비포 애프터를 이만큼 오. 네 머리빨이 중요한.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네. 옆에 그래서- 마치 다운펌한 거 같은 맞아요. 느낌도 들고요. 다운펌 한 것처럼 연출을 네. 하고 스타일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워낙 제가 탈모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23살부터 제가 가발을 써야겠다라고 네. 결심을 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 탈모 고민에 대해 진심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발샵을 운영을 지금 13년째 할 수 있을 그렇군요. 정도로 그 밑바탕이 됐는데 탈모라는 그 고민이 어떻게 보면 저는 잘 풀려서 이게 네. 사업 아이템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 탈모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의 그 공감을 하면서도 그 아픔을 느끼는 게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앞에서 탈모 공약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럼 주변에도 이 탈모가 혹시 뭐 대선 공약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제 입장으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그 탈모 공약이 저한테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탈모가 네. 진행이 되셔야 저한테 오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또 사업을 하고 네,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모 공약도 좋지만 탈모인들을 위한 어떤 가발 지원 사업도 있었다면 네.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염창원 박사. 이른바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탈모 1000만 시대 이렇게 지칭이 되기도 하던데 아니 그러면 정말로 1000만 명이나 되는 겁니까? 네, 그 사실 이제 많은 그 보고나 이런 얘기 나올 때 보면은 탈모 1000만 명이라고 딱 얘기했는데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요, 2022년도에 발표한 자료에는 24만 8천 명. 그러니까 너무 갭이 많은 거예요, 사실. 네. 그럼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탈모라는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지만은 실제 병원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탈모라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그 특히 부모님이 탈모면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 병원에까지는 너무 어려운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서양인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정도 나오고 네. 동양인은 좀 적다고 하고 우리나라 인구는 한 20% 정도
되고 남자가 한 20% 정도 되고 네. 여자는 그것보다 좀 적어서 한 16% 정도가 이제 탈모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고생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찾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왜 이 1,000만 명하고 실제 데이터는 24만 8천 명이냐? 네. 그런 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선거 공약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이게 비급여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지 평생 관리가 필요한 거. 비용적인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탈모라는 거에 대한 인정을 잘 안 하고 네. 그리고 사회적인 그 눈치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병원을 안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병원의 문턱을 넘는다거나 실제 저도 저희 샵에 들어오시는 그 문을 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탈모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기까지가 정말 많은 고민과 시간이 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도 난 아닐 거야 네. 라고 하는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탈모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진단을 또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용조 평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경 쓰이는 탈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남모를 고민 때문에 아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2003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인터넷 채팅으로 남녀 친구 한 1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그 B 씨가요, 그 A 씨의 가발을 벗겨서 아, 땅에다가 막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칼로 가슴을 찔러 B 씨가 사망하는 흉기로. 네, 네.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당시 동아일보 기사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가발을 벗겨 내동댕이 쳐서 격분을 해서 인근 포장마차에서 흉기 사건을 벌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은 굉장히 잘못됐지만 네.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분들이 청원을 좀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녀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잘 흘러가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네. 결혼을 할 때 이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꼭 2개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러고 그래요? 화장실을 따로 써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된 여자친구가 이 부분 가발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런데 남편은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줬어요. 충분히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랑으로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댁에 갔을 때 이 와이프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아이고 얘 덥겠다 하고서는 그걸 이제 벗겼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 탈모가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 외모 컴플렉스가 생겼다라는 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탈모라는 게 요즘은 뭐 비단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도 겪게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극단적 예시를 저희가 보여드렸지만요. 네. 실제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네. 보면 탈모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기사의 내용은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이지만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탈모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도 네. 그 사람의 극단적인 행위 자체는 비난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은 공감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컸었고요. 실제로 저도 겪은 일이고 이 가발을 쓰거나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성격이 동글동글해야 된다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가발인 걸 누가 눈치를 챘을 때 네. 가발이거나 놀리거나 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정색을 해버리면 이 분위기를 망치는 거니까 막 허허허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네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비슷한 경우지만 실제로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네. 막 이렇게 놀리는 경우도 있었고 아. 그래서 그 친구와는 절대 뭐 이렇게 절교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저희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른 일반적인 컴플렉스는 서로 안 건드리는 게 암묵적인 룰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네. 근데 탈모만큼은 거기서 좀 예외인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좀 이 탈모를 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도 등장을 하기도 해요. 네, 사실은 민간요법들이 지금 검증 안 된 치료는 너무 많은데요. 네. 방송에서도 본 적도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식초나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는다든지 두피에 소금을 문지른다든지 어떤 경우는 이제 물구나무를 서서 피를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실제 지금 저희가 민간요법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 중에서 해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우선 네. 물구나무는 뭐 탈모인들 아니면 제가 완전히 물구나무를 서지 못하니까 아, 그래요? 침대에 몸을 거꾸로 해서 한 네, 시간 네. 있어 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참고했던 민간요법 중에 하나는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 예. 제가- 네네. 오히려 계면활성제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일주일 넘게 머리를 감지 않아 본 적도 있고요. 네. 저희 또 제가 탈모인이면서 제가 접하는 분들이 다 탈모인이시다 보니까 아예 민간요법 정말 충격적인 민간요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일 뿐만 아직 뭐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는데 이용주 평론가 혹시 들어보신 민간요법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저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지금 네. 공감은 하는데 저거를 봤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예. 아니, 두피에 소금을 문지르면 아니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가울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특별하게 의학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근데 그 민간요법이라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는 말들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나빠서 오히려 더 그 탈모가 더 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할 때는 전문가 상의한 다음에 최소한 부작용이 없는 민간요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민간요법 저희 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머리를 뭐 이렇게 두피를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식초 또는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거나 물구나무를 서거나 그러니까 저게 다 검증이 안 된 방법이라는 그렇죠. 거죠. 아까 머리를 안 감는다고도 네. 하셨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증이 안 돼요. 그것도 검증이 안 된 거. 제가 들은 민간요법은 네. 여기 그 탈모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주듯이 이렇게 톡톡톡톡톡 예. 계속 치면 네. 조금 이게 괜찮아진다. 혈액순환이 도움이 된다. 네, 요건 어떤가요? 그것도 이제 물구나무 속이랑 비슷하게 혈액이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게 검증된 방법은 아니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최근에는요, 탈모 고님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아니 관광을 떠나는 분들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전 세계 탈모인들의 성지가 있는데요. 성지요. 네,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네. 튀르키예가 이 성지가 된 이유가 이 튀르키예에서는 이 모발 이식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는 한 3,000모 정도 이식을 받을 경우에는 한 600에서 800만 원이 한국에선 드는데 오. 튀르키예에서는 한 420만 원. 네. 비행기 값이 120만 원이에요. 근데 가서 그 이식을 받으면 3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는 것보다 비행기 표 사서 거기 가서 관광하면서 이 모발 이식을 하는 게 더 싼 거죠. 그래요. 그래서 튀르키예로 가는 이 모발 이식 받으시러 가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은 뭐냐면 지금 저 튀르키예의 그 모발 이식 관광을 간 분들이 저렇게 많이 네. 지금 같은 항공사를 타고 간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금액 차이가 저렇게까지 난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모발 이식 비용이 3,500모 기준에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인데 튀르키예에서는 350만 원 안팎이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가격인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모발 이식 비용이 그렇게 비쌉니까? 물론 요즘에도 모발 이식이 나름 경쟁이 좀 되다 보니까 네. 또 뭐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모발 이식이나 한국 사람들의 그 손재주 네. 정말 뭐 성형도 유명하듯이 모발 이식도 튀르키예가 저렇게 가성비가 좋은 형태로는 많이 호응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에서 예쁘게 모발 이식하러는 또 한국으로 많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저희 손님들 중에서 저 가격으로 이제 튀르키예를 가셨다가 그래요? 네, 하셨는데 네. 만족하지 못해서 오시는 경우를 종종 뵙게 되는데요. 왜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그 결과물을 저도 나름 분석을 좀 해봤을 때 네. 튀르키예와 그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상이나 헤어라인의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걸 굉장히 세심하게 잘 해주신 편인데 약간 서양인 두상은 장두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고 동그랗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걸 동양인한테 해놓으니까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를 많이 만나 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뭐 튀르키예 거기가 뭐 싼 게 네. 비지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만족도를 떨어지는 분을 많이 뵈서 결국에는 뭐 리터치 개념의 수술을 또 네. 한국에서 다시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어떤 일정으로 좀 이게 진행이 되길래 그런 겁니까? 이용주 평론가. 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한 400여 명 정도가 이 튀르키예에 가서 이 모발 이식을 받으시는 걸로 400여 명이요? 네. 나오는데요. 이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사진을 찍어서 요거를 이제 패키지로 구성해 놓은 이 여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행사에다가 그 사진을 보내면요. 네. 그 여행사에서 현지 병원에 사진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 사진을 보고 이 시술이 가능한지 어떻게 될 것인지 견적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그 견적을 보고 이 시술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튀르키예 방문하고 방문해서 모발 이식을 받고 회복이 되는 동안 관광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튀르키예가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게 네. 그 양탄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알라딘 같은 거 보면은 양탄자 타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튀르키예에서 좀 모발 이식도 촘촘하게 잘한다 이런 소문이 전 세계에 좀 많이 돌았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아, 우리 염찬 박사님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튀르키예 모발 이식 예, 투어라고 들어봤습니다. 할까요? 사실 그 튀르키예 정부가 이제 그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네. 그 의료인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줬어요. 사실은.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이 비용도 자체도 작은데 세금 감면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이제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값을 그 쓰고도 훨씬 더 많이 남으니까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게 생착이 잘 돼야 되잖아요. 생착이요? 머리카락이 이제 이식한 다음에 이게 거기에 딱 잘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거려면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또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 안 되다 보면은 실제로 원하는 만큼의 좋은 결과를 못 얻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리터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술을 계속 받아야 그렇죠.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음에도 혹시라도 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아니 그러면 튀르키예는 왜 이렇게 3분의 1 가격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의 모발 이식 가격은 왜 이렇게 좀 비싼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지도. 그 원래 이 자체가 좀 비싼데 거기는 이제 그 의료비를 적게 해주는 그 세금이나 이런 걸 감면해주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관광산업 그리고 물가가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의 가치 자체가 적게도 충분한 만큼의 이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다른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애프터 서비스나 모든 걸 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사님 그러면 탈모인들 중에서 모발 이식을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모발 이식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한다. 이 점은 좀 어떻게 좀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주의해야 될 점들은 이제 결국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네. 충분하게 얘기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게 처치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식을 한다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약물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조상현 대표. 저는 가발 전문가지만 네. 탈모 관련된 거에 굉장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탈모가 와서 모발 이식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좌우하는 건 아까도 제가 보여줬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모발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쉽게 생각해서 뒷머리를 가져와서 앞머리와 윗머리에 심어야 되는데 아 여기 네, 모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뒷머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앞머리와 윗머리에 옮겨 심었을 때 이게 만족할 만한 밀도가 되느냐가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난 모발 이식하면은 이렇게 가발 쓴 것처럼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뒷머리에서 가져올 때 아까 보셨을 때 3,500모에서 많으면 5,000모 정도 되는데 네. 그게 보통 저희 손바닥 한 반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탈모가 진행이 됐을 때 손바닥 반 정도 사이즈를 커버하면 되겠다 하신 분들은 모발 이식을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네. 오히려 이게 저만큼의 탈모가 되실 분들이 모발 이식을 하시면 모발 이식하고 나서의 완성도도 떨어지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물로 이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받기도 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럼 모발 이식을 결정하려면 조금 탈모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면 그쵸. 네. 서둘러서 결정을 해야겠군요. 그렇기도 하고요. 뭐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체로 유전형이다 보니까 네. 저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내
몇십 년 뒤에 모습은 저 정도겠구나.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 모발이식을 했다라면 이 정도가 될까라는 계산을 했을 때 저는 아니구나. 모발이식을 하면 우리 아버지 모양에서 네. 지금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발로 갈아탔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아버지 영향이라고 해주셔서 흔히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 아버지로부터 유전을 받게 되는 건지, 아까 유전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뭐 할아버지로부터 유전을 받게 되는 건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있나요? 그 가족 중에 이제 그 탈모가 있으시면은 그 가족력으로서는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뭐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네. 네. 그러면 탈모가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꼭 부정적인 상징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헐리우드를 보면은요. 탈모를 인정하고 이 민머리 상태로 이 연기 활동을 하는 굉장히 많은 이 연예인들이 보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빈 디젤, 제이슨 스타뎀 이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여유가 넘치고 카리스마가 있고 네. 힘이 굉장히 좋고 요즘에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테토남. 그리고 육심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런 마초적인 이미지,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주는데 이분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근육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으로 사실은 요거를 좀 커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이 탈모인들이 보통 이 분들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서양에서도 좀 탈모에 대한 인식이 동양이라고 좀 다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근데 아까 제가 튀르키예 설명할 때도 네.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아까 지금 보여주신 빈디젤과 뭐 이런 분들 보면 두상이 예쁩니다. 네, 두상이 정말 동그랗고 예쁘고 얼굴형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훨씬 그 탈모가 주는 인상이 저렇게 딱 T존 강하게 딱 돼 있고 하니까 뭔가 인상이 머리가 비어 보이는 것보단 이목구비에 쏠리면서 되게 네.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대체로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은 두상이 저렇게 동그랗지 않고 뒤통수가 넓적하거나 옆통수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마가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탈모 저렇게 머리를 밀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탈모가 진행이 될 때도 오히려 더 조금 약간 더 비어 보이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볼품없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륨이 꺼지니까 네. 좀 그런 이미지 때문에 더 외국인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탈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식을 좀 개선하면은 이거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네. 부분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아프리카에서요, 탈모에 대한 긍정적인 상징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보고 가시죠. 자, 퀴즈. 아프리카에서는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땡땡이라는 속설이 있다라고 저희가 퀴즈 내드렸는데 퀴즈 정답 보여주실까요? 정답은 부자라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게 아프리카 대륙 남부국가 모잠비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머리카락이 없는 남성 2명이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신의 일부가 주술에 뭐 이런 쓰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해 동기를 이제 찾았습니다. 네. 범인을 잡아서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만은 현지에는 이 미신이 있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부자다. 이런 머리카락에서 부자다. 네, 부자다. 이런 이상한 미신이 있어가지고 부자를 살해를 해서 그 시신을 뭐 이렇게 주술에 쓰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억울한 사건이죠. 정말 억울한 사건이네요. 아니, 염창환 박사님, 그러면 탈모는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그 원인이 좀 밝혀진 게 있나요? 네, 그 탈모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원래 그 머리카락이 자라난 부위에서 자라나지 않는 거를 이제 탈모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은 유전적인 원인이 이제 있지만은 그 외에도 최근에 탈모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났던 건 뭐냐?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 그리고 안 좋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환자분들이 계속 늘어났고 아까 이제 외국인은 왜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이 지금 탈모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은 탈모 환자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50%가 서양인 같은 경우는 탈모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짚었지만요, 염창환 박사. 남성 탈모도 심각하지만 요새 여성 탈모도 적지 않게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 옛날에는 사실은 남성 탈모만 있었고 여자는 탈모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성 탈모도 있었고 네. 그 이유가 늘어나는 거는 결국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전에는 괜찮다가 머리 감으면서 하루에 네. 그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암 환자분들이 사실은 항암보다 더 두려워한 게 그 항암 치료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빠진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환자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병원에 가서 정말 처음부터 치료를 받으면은 실제로 네. 진행되는 걸 훨씬 더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실제로 가발 업체에도 네. 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느껴지세요? 사실 참고로 저는 남성 전문 가발 네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여성분들 문의가 정말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요. 저희도 느끼는 거지만 여성분들이 예전에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던 가발샵을 운영한 게 이제 13년 차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여성분들 문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 특히 근 한 5년 전후로 해서 네. 굉장히 여성분들 문의가 많이 있고 저희는 남성 전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성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예.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여성 가발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물론 남성 가발만 취급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여성 가발과 남성 가발은 네. 조금 더 까다로운 차이 이런 것도 있나요? 남성 가발은 기본적인 기장이 좀 짧은 편이기 예. 때문에 모질의 품질이 일정 수준만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오히려 일부러 거친 머리를 쓰기도 하는데 네. 여성분들의 로망, 이게 찰랑거리는 생머리잖아요. 근데 가발을 인모로 만들 때 찰랑거리는 생모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 인모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 그 가공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그게 구하기 힘든 만큼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훨씬 그 인모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금액도 높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랑거리는 머릿결이 여성 가발이 조금 더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머리 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박사님, 여성 탈모는 그러면 남성 탈모와 조금 치료법 측면에서도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탈모가 생기는 과정들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음. 실제로. 그러면 제일 궁금한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쭉 얘기를 해왔는데 아니 제일 궁금한 거는 앞에서도 박명수 씨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거냐 근본적으로 이걸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치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본인이 탈모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병원에 가서 초기에 진단받고 거기부터 관리를 하나하나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말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음식 먹으면 좋다 이런 것들에서 사실 효과 있는 것들 거의 없습니다.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시고요. 그 탈모 전문 클리닉에 가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지금 뭐 약을 필요하면 약을 하고 아니면 이식이 필요하면 이식이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가발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들으시면서 미소를 이렇게 네. 보이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아무래도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네. 최대한 이렇게 치료나 케어 위주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도 제가 정보로 하려고 했는데 또 네. 안 되면 가발이라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니 또 네. 제 입장에서는 또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탈모를 네. 늦추거나 좀 막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민간요법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좀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 운동 영양이라고 그래요. 잠을 잘 자는 수면, 게 제일 중요해요. 운동, 영양. 네. 네.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운동을 하고 영양을 섭취함으로 해서 내 컨디션을 가장 좋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만큼 탈모를 더 유발시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흔히들 뭐 이렇게 뭐 발모제, 머릿속에 머리에 바르는 이런 것들도 좀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뭐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고 효과가 없는 제품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아보고 네. 거기에 적절한 거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좀 습관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도 정말 안 해본 방법이 없었고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치료하는 약이나 먹는 거, 뿌리는 거 온갖 걸 다 해봤음에도 사실 저는 효과가 없어서 이제 가발로 왔지만 또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그나마 그 효과를 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네. 잘 이렇게 유지를 해오시다가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예. 2세 계획을 하면서 그 약이 조금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2세 계획을 하면서 그 약을 끊었더니
그 약 덕분에 유지가 되던 머리가 빠져서 네,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탈모 이야기 쭉 해봤어요. 네. 그래도 탈모로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께 네. 그래도 한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가발을 해드리거나 탈모라는 고민을 뭐 해결해드리는 입장으로서 늘 느끼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탈모라는 게 진행되면서 외형적으로 주는 뭐 아쉬움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그게 주는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주변에도 보면 탈모가 있는데 머리를 밀던지 탈모가 네. 있어도 굉장히 자기 에너지 넘치게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든 막 가리고 우울하게 생활하는 분이 계신데 어떤 선택이 됐든 치료가 됐든 모자가 됐든 뭐 가발이 됐든 삭발이 됐든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에너지 있게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탈모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